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MF의 총재가 세계 금융 안정성의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미국발 중소은행의 파산 여파로 인한 시장 긴장도는 완화된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Stresses and vulnerabilities, 즉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도가 커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성장률이 3%대를 밑돌 것이다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세계 경제의 유일한 희망으로 좀 불거진 만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헤지펀드 회사죠. 로코스가 마진콜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히 마진콜은 투자 손실로 인해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불안정하다는 뜻인 만큼 함께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라크가 쿠르드 석유 수출 관련 소송을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라크가 자국 내 쿠르드 정부의 석유 수출과 관련한 국제 소송에서 튀르키예를 대상으로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튀르키예는 약 1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합니다. 향후 튀르키예가 more dependent on Russia, 즉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볼트의 회사 의견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노스볼트는 대표적인 스웨덴의 스타트업으로 알려졌는데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가 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축구 경기장 70개에 해당하는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투자 확대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 살펴봤고요. 자세한 헤드라인 어떤 거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함께 해주세요. 노스볼트와 헤지펀드 소식들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됐던 IMF 총재의 말 함께 추동훈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자님과의 첫 번째 이슈로 IMF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IMF warns of increased risk. IMF가 이 늘어나는 리스크에 경고장을 내밀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본문에서는 IMF 총재는 세계 금융 안전성의 위험이 앞으로 더 커졌고 올해 좀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할까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면서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야 라고 했죠. 올해는 2.9%, 내년에는 3.1%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중국의 성장을 콕 집어서 말했다는 건데요. 중국의 경제 강력한 반등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금융 리스크로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은 바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IMF 총재입니다. 기자님, IMF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크리스텔리나 게오르기 에바, 바로 국제통양기금, 바로 IMF의 총재입니다. 이름 어렵네요.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네, 이분의 말씀, IMF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IMF 총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IMF 총재뿐만 아니라 이제 제롬 파월 의장과 같은 분들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 전망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 등 미국은 잘 대응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체 금융위기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발언들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니 26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라는 굉장히 큰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따가 다룰 이제 기업 관련 이슈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IMF 총재 역시 이곳에 나와서 이러한 세계 경제의 전망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세계 금융의 안정성이 위험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위험 신호가 더 크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파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게 결론적인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쟁률을 예측하면서 작년에는 3.1%에서 올해는 2.9%로 결국엔 하향했습니다. 작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던 시장의 전망과 달리 결국엔 낮아졌는데요. 이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세계 금융의 위기 분위기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4년에는 또다시 3.1%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지만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만약에 이를 잘 버티지 못한다면은 미래 전망 역시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밑으로 봤다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를 하고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도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금융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부채 문제가 있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큰 위기, 국가적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글로벌적으로 큰 국가 그리고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기업이 흔들리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가 가능한데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무너지고 가계가 붕괴될 경우에 국가에서도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전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 블록화에 대한 우려도 표했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와 유럽 등이 각각 편을 먹으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블록 경제를 이용해서 이 내부적으로만 이득을 하고 그 외에 있는 적들은 사실상 배척하는 이러한 경제 블록화 역시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국 경제에선 일단 GDP가 5.2%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올해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전 세계의 비율이 3분의 1 정도는 될 것이다 라면서 중국이 잘해줘야만 결국엔 전 세계가 회복할 수 있다.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올해 경제 상황은 중국에게 달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중국이 정말로 잘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위력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위급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총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 다양한 외신에서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었는지 박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앱 외교 전쟁의 본격화를 알렸는데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앱을 더 확장해서 퇴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미 정치권의 안보를 위로 최근에 틱톡에 대한 옥을 목재고 있는데요. 사용 금지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팀 쿡 CEO가 팬데믹 이후 첫 중국행을 했는데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애플 간의 a symbiotic kind of relationship, 즉 공생관계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친중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도 약 1조 위안 그리고 약 19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EO 일론 머스크가 주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 트위터의 CEO기도 하죠. 트위터 직원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 정도라고 밝히면서 약 한화 26조 원이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인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반으로 조그라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퍼스트 리퍼블릭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조일가가 거액의 금여를 챙겼다라는 소식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임스 허버트 현 회장 겸 창업자에게 약 1억 780만 달러를 보수로 건네준 건데요. 하나로는 약 232억 원으로 굉장히 큰 보수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비슷한 규모에 비해서 2배 이상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자세한 기사 어떤 거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저희가 앞서 힌트를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이야기 더 자세하게 기업 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기사를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Apple's Tim Cook. 애플 CEO 팀 쿡이 takes stage in China. 중국에서 주목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중국으로 간 게 애플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중국으로 향을 했고 내용은 키포인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BMW, HSBC, 딜로이트 등 15에서 16명의 다른 글로벌 CEO도 참석을 했습니다. 북경 베이징 날씨 너무 좋지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던진 이 한마디였습니다. 모두 이 중국식 현대화를 칭송하는 와중에 이 한마디를 던진 건데요. 사실 저희가 소개팅을 나갈 때도 보통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 좀 내용 자체가 빈 깡통일 때 이런 날씨 이야기를 꺼내곤 하잖아요. 이재용 회장도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서 중립을 좀 지키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번 행보 또한 안 그래도 중국이랑 최근에 미국 사이도 안 좋았는데 중국 공급망 좀 의존도 낮추고 인도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 쪽으로 향해서 외신 또한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 이슈로 틱톡 이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 보란 듯이 열린 이번 포럼, CEO들이 총출동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국 고위급 이제 포럼인데요. 이 포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관 총재들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총출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거의 막아놨다가 3년 만에 새로 이러한 큰 행사를 열었고요. 중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에 이 큰 행사에 많은 기업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거 어찌 보면은 당연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이러한 큰 기관의 대표들 그리고 기업 대표들이 올 것인가 였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총출동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거 바로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1, 2위를 나눠 먹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총수들이 모두 모였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팀 쿡 애플 CEO가 눈을 끌었습니다. 자, 애플 CEO는 24일 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갑자기 찾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의 방문에 베이징 시민들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러한 팀 쿡과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등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아이폰과 관련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팀 쿡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의식을 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베이징의 애플 스토어를 점검하는 그리고 시민들과 만나보는 행보를 했는 걸로 분석됩니다. 자, 그리고 팀 쿡이 세션에 나가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애플은 중국과 함께 성장했다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혁신은 매우 빠르고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중국의 혁신에 대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농촌 교육 프로그램에 1억 위안 약 189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중국의 도농 격차를 없애고 기술 경쟁력을 더욱 올라갈 수 있는데 애플이 기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애플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보냈다, 호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은 조금 아이러니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에서 있던 공장들을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등 탈중국 행보를 굉장히 가파르게 했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팀 쿡의 발언에 진심은 무엇인가를 놓고 투자자들은 약간 아리송하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하는데 애플을 성장하는데 여전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제 팀 쿡의 행보는 그 양면을 다 챙겨가려는 행보로 봐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의 수장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역시 3년 만에 방문인데 팀 쿡과 달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재진들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온 소감을 좀 묻자 그에 대해서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이 부분은 현재 미중 갈등 사이에서 끼어 있는 한국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서 중국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의 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용 회장은 대중들과 만나는 대신 텐진에 있는 삼성전자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에서 공장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챙길 건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실무적으로 실용 행보를 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텐진 서기장도 만났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그리고 미국의 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측면의 전략을 짜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이제 중국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 핵심 사업처에서 어떻게 사업을 펼쳐갈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에 빠질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사업 때문에 이러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점, 시점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어떻게 더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놓고 계속 전략을 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업 단으로는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작이 좋은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